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로 찾아오세요. 유튜브로 뭐 바로 오셔도 되는데 윤정두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바로 윤정두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쪽 보시면은 미리 그 올려드린 종목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CL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 기준에 들여다볼 때의 가격대 그리고 이제 그 설명드리면서 조정을 받은 가격대 그리고 이제 재차 돌려지는 흐름들 결론적으로는 남들보다 이제 조금만 일찍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PCL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단기 공략주로서 설정 범위 가져가고 대처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 부분이 이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점에서부터 눌려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재차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고점이 아마 45,000원 목표까지 못 올라오고 44,950원에 형성되고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뭐 차익 실현하시고 대응하시고 하실 수 있었겠죠. 고점이 얼마까지 올라왔을까요? 요날 그 전날의 기준이죠. 23일인가요? 언제죠? 그 44,950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기준에서 이런 기준의 편입 기준 설정 여기서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미리 좀 오셔서 이쪽에 오셔서 1분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시장 대처가 되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제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그쪽도 같이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 부분 알려드렸고 그리고 홈페이지 쪽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빨리 시장 대처하실 수 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특징주 좀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일 들여다볼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일단은 그 세력다망님 내일 오픈하시는데 야간에 이제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께 이제 한 가지 더 혜택을 드리면 132만 원에 110만 원 상당 교육 VOD 증정해놨는데 왼쪽에 보시면 VOD가 있어요. 이렇게 요 VOD를 선택하실 수 있다.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시까지 가입을 하시는 분들 오늘의 기준에 한해서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르시면 14시간짜리 아카데미가 나와요. 이렇게 아카데미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USB로도 우리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재가 돼 있어요. 조금 전에 각방 채팅방에 맛배기로 올려드렸는데 그 어떤 거 올려드렸냐면은 요 그 요렇게 다 잘라놨잖아요. 잘라놓은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하고 그리고 텍스트하고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게 14시간짜리입니다. 파트별로 다 보실 수 있고요.
14시간짜리 교육, 그 다음에 요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PPT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 부분을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USB로도 보실 수 있고 이걸 핸드폰에 꽂아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USB를 오늘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벤트 기준에서는 요 직장인 교육부 EOD 요거 하나 드리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 드리는데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99만 원짜리 조금 전에 그 상품까지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렵게 해서 모셔온 분인데 일단은 장중에 이제 그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리딩 받으신 분들 기준에서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교육 자료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윤정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110만 원짜리 상품, 요 44만 원은 이제 2018년도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110만 원짜리는 올해 4월 5월에 제작한 거. 그다음 99만 원짜리 이거 USB 부분은 2015년도에 제작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료로 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도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유튜브에서 가입하시는 방법,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세력대망 월요일날 오픈하시는데 지금 대략 한 20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카톡방에 마케팅도 안 하고 별로 안 했는데도 금요일날 하루 리딩 보시고 가입 신청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10분 정도까지 해서 방금 말씀드린 USB까지 드리니까 10분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 한번 할까요? 오늘은 저쪽에 같이 해주세요. 그 지금 캐치스탁 쪽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쪽으로도 접속 인원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 유튜브로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저쪽 카카오 TV 쪽으로도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 70110 한번 가겠습니다. 70110 한번 가셔서 701109 각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701109를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 조금 그 출석 체크가 높은 방은 그쪽 방 그 종목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략 교육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보니까 주말 내내 그 세력 대망님께서 6군데 방 중에 2군데 방에서 계속 종목 상담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701109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장 좋아요. 미국 장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죠? 월요일날 뭐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교육 종목 설정하는 방법 교육 한번 제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추석 연휴 때도 교육이 계속 잡혀 있을 거예요. 일정 저희가 연휴 직전까지 해서 월요일 화요일 해서 월요일 화요일 기준 잡아서 일정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1109 각 채팅방에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채팅방 있죠. 채팅방 그 출석 체크 701109 넣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6개 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6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2분뿐이 안 올리셨고 여기도 2분 그 다음에 여기 뭐 1분 총 6개 방이 있죠. 지금 안 올리시는 방도 계세요. 방송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 호응도가 나오는데 온라인 방송할 때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1462명 이쪽 방 그리고 여기
한 분 계신 방 이쪽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우리 세력 대망님께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1대1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1대 다수의 기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궁금하신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략 부분 교육으로 대처를 해서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교육도 받으시고 궁금하신 여러분들 종목도 지금부터 해서 뭐 밤새 해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지금부터 해서 차분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1300명대 있으신 방은 주무시나 봐요 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국내 증시 시황은 금요일 날 다 해드렸고요. 미국 쪽의 시황을 좀 보시죠. 어차피 유럽 쪽은 이제 미국에 연동돼서 움직임 내일 국내 증시 끝나고 유럽 열렸을 때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겠죠. 유럽 쪽의 기준은 미국 쪽에 연동돼서 미국 쪽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의 가격 반발력의 흐름인데 일단은 그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멀리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온 건 아니죠. 사실 2009년도 바닥 찍고 그 바닥에서부터 300%나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잡으면 최소 3,00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최소 4,000포인트가 올라가 있어야 돼.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보시면 394% 올라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바닥 찍고 3월 2일 바닥입니다. 3월 2일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8배 가까이 7배 7.6배가 올라온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해서 12배 그렇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는 건데 조정폭도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로그 차트라고 해서 퍼센테이지 차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가 14,000이에요. 2007년도 고점 찍은 게 그죠? 14,000 그리고 미끄러진 게 6,400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났다가 7,000이라고 잡고 7,000에서 14,000까지 올라온 요 폭이 얼마입니까? 7,000에서 14,000까지 올라온 100% 올라온 거죠. 퍼센테이지로 100%. 근데 여기서부터 그 14,000에서 21,000까지 거기가 이제 똑같은 7,000포인트가 올라온 건데 사실상 똑같은 7,000포인트여도 어떻게 돼요? 50%뿐이 안 되죠. 14,000에 7,0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퍼센테이지 기준. 이해되시죠? 로그 차트라는 거는 100%.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그럼 14,000에서 100%면 얼마? 28,000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기준이 잡힌다.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에서 지금의 이 폭등 랠리 이후의 흐름 또 고점 찍어주고의 조정폭의 흐름 올 3월 달에 조정이 조금 심화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조정폭이 그렇게 극심한가요? 극심하지 않죠. 제한적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우지수 또 S&P 500 지수 멀리서 당겨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조정이라는 흐름 자체가 조정의 폭 자체가 버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조정의 시작 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못 견디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조정.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조정을 여러분들이 못 견디시겠다 하시는 건 아니죠. 하다못해 이 조정을 겪었는데 지금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거든요. 퍼센테이지 기준이 가장 크게 형성된 올 3월 달에 코로나19도 겪으셨는데
지금 요 자락에서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못 견디고 나는 최고점에서 잘라내고 최저점에서 다시 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럴 때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요 조정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요거잖아요. 요게 뭡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기에 앞서서 2007년도에 이미 시장은 예고가 됐어요. 뭐가? 서브프라임. 자, 예전 시황이지만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읽고 알아내고 견디기 위해서 예전 거의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예전 거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07년도 초에 서브프라임이 불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주택담보대출의 프라임과 RTA와 서브프라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전에 강연의 자료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지금의 조정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야 이거 심각한가? 이거 못 견딜 내용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 잠시만요. 서브프레임 나오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메트로 강연에 이거구나. 잠시만요. 메트로 신문 있잖아요. 그 메트로 신문 강연회를 얘기한 거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서울 8월 대박 타임 원고. 그 다음이 메트로 서울 강연회 2008년도 2008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베어스턴스 파산됐을 때 기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1등급인 프라임은 80%, RTA가 뭐 약 10%, 서브프라임이 10%. 이 내용은 미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한 그 구성표인데 3등급에 대한 서브프라임에 대한 대출이 레버리지가 좀 굉장히 과하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과하게. 무슨 얘기냐면 대략적으로 예를 든다면 1억짜리 집 하나 사는데 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줘 버린 거예요. 금융권의 대출이. 그래서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 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레버리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서민 쪽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이게 된 거고, 그 주택을 사는 과정에 당연히 은행 빚을 지게 된 거고, 그 은행 빚을 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약금 100만 원만 넣고 뭐 예를 들어 당첨이 되면은 시세가 1억짜리 아파트인데 당첨이 되면 뭐 5천만 원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로또 맞았다 그러는데 부동산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면은 뭐 1억짜리인데 주변 시세가 2억이라고 치고요. 그럼 1억을 넣어야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 그렇게 해서 100%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 시세가 2억인데 이번에 분양가가 1억이야. 그래서 내가 청약을 했는데 뭐 청약이라 그러나요? 근데 어찌됐건 당첨이 됐어. 그렇게 해서 계약금 100만 원만 넣고 1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1억이 나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입니까? 1억 넣고 1억 수익 나서 100% 수익인데 절대 금융권에서 금융공학도들은 그렇게 마케팅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옵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 1억짜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쇠뇌를 시키죠. 어떻게? 100만 원만 넣고 당첨돼서 주변 시세 2억인데 1억짜리 당첨됐으니 시세차가 1억 아니냐. 결론은 넌 100만 원뿐이 안 넣지 않냐. 지금 현재 기준에. 1억 수익 난 거잖아요. 100만 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부동산 투기 일어났을 때 뭐 그런 딱지거래
뭐 그런 식의. 예, 결론적으로 미국의 서프라임이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생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활성화되고 레버리지가 크게 형성됐었던 게 90년대 이제 후반에서부터 지속된 건데,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거품이 터진 거죠.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의 파생 상품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에 거품이 빠진 겁니다, 사실은. 서브프라임이라는 자체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택담보대출 거기에 3등급 서브프라임에 대한 내용,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파생의 레버리지 효과 부분이 터지다 보니 2007년 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쪽 모노라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모노라인부터 해서 이쪽에 이제 그 부실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2007년도부터 진행을 해오는데, 가장 크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진행한 내용이 딴 게 아니라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2003년, 그 단순하게 표현해 드리면은 2003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랠리가 나오거든요. 시장 랠리가. 그러니까 2002년 말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차트로 볼까요? 2002년 말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 조선주 수주가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해운 업체들의 발주가 굉장히 커집니다. 2002년 말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2003년부터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여기까지가 금리를 올리는 시기예요. 13번 올려요. 금리를 1년에 17번.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17번이 열리는 거예요. 1년에 8번씩,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더 열렸으니까 17번. 17번 곱하기 한 번 열릴 때마다 금리를 25bp씩 0.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1% 금리에서 금리가 5.25%까지 올라가요. 5.25%까지 올려놨던, 여기까지 올려놨던 그 금리가 1년 3개월 후에 1년 3개월 동안 그 5.25에서 멈춰져 있던 거예요. 1년 3개월 이후에 2007년 초부터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 서브프라임이 불거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불거지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썼던 3금융권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됐고, 그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노라인,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채권을 쥐고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의 부실이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터져버리게 되면서 안박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실 부분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쭉 연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관련 업체들이 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IB 은행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 부분이 어떻게 됐다? 내리게 된 게 2007년 9월에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조정은 2007년 10월을 정점을 찍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8년도 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5대 IB 중에서, 미국의 5대 IB 중에서 5위인 베어 스턴스가 2008년도 초에 1분기에 타산합니다. 1분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 3분기 거치면서 리먼 브러더스, 또 메럴 린치도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업은행에 매각이 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금리를,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이렇게 고점으로 형성돼 있느냐에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고점으로 형성돼 있느냐, 그리고 그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느냐, 금리가 최고점으로 형성돼 있느냐, 그 금리를 인하하다가 결국은 9.11 테러 터지면서 더 큰 금리를 인하하게 됐느냐, 그 기준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최고점의 금리가 아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훼손이 되죠.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IMF 때나 리먼 브러스 터질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문제로 미국의 파생 상품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럴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 마지노선을 제가 이제 정해드린 게 1,200원 넘기면 이제 좀 한번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1,300원이 넘겨지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봤을 때 1,300원에 도달됐던 부분이 올 3월달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1,300원 수준, 1,295원 찍을 때 그때 돼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맨날 강하게 뭐가 걱정이에요 라고 악쓰던 윤정두가 갑자기 한 발을 쑥 빼죠. 약속드린 1,300원 수준에 왔는데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윤정두가 아무리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우리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훼손되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기들도 이제 힘겨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큰 문제 불거져서 자기들도 힘들어져서 자기들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그리고 선진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져서 투기 자산에 집중할 수 없는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고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경우가 그런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1,100원대죠. 그럼 금리 문제 없고 외환시장에 문제 없고 현재로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데, 상품 가격이 지금 어떤 큰 문제가 발생돼 있네. 뭐 예를 들어서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에, 오일쇼크 당시에 문제가 뭡니까? 경기가 바닥 경기이고 경기가 어려운데 결론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그들의 이제 담합이 됐든 너희들 다 죽어봐. 경기 어렵거나 말거나 유가 올릴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당시 기준에서 이제 원유가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어마어마했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게끔 상품 가치가 문제가 됐느냐, 고공행진을 하느냐,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의 개념은. 그죠? 지금의 개념은 수요에 의한 흐름, 정상적인 흐름. 그래서 세 개를 놓고 본다면, 세 가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뭐 채권까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 단순하게만 놓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시황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